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 키우는 일이란 끝없는 해답 없는 문제집 같다는 것을요. 저도 그랬습니다. 밤새 열이 나는 아이 옆에서 함께 뜬 눈으로 지새던 밤진로 문제로 울먹이는 자식의 등을 토닥이며 같이 마음 졸이던 날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서서히 내 손을 떠나는 것 같고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나는 분명 잘 키운다고 했는데 왜 멀어지는 걸까? 며칠 전 동네에서 68세 이정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세 자녀 모두 자리를 잘 잡고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이죠. 그런데 정화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유별나게 똑똑한 것도 아닌데 지금 보면 다들 자기 길을 잘 찾아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에는 말의 습관, 그 중에서도 아이의 마음을 안 다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공통점, 바로 아이의 장점을 먼저 말해주는 부모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62세 이선희 어르신은 두 아들을 키웠는데 큰아들은 지금 의사, 작은아들은 사업가로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였나요? 선희 어르신이 빙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희 집은요, 아이를 절대 비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아이만 가진 장점을 먼저 찾아서 말해줬죠. 큰아들이 수학을 못해 속상해할 때 어른 같으면 왜 이것도 못하니? 하며 다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많은 집이 실제로 그렇게 하죠. 하지만 선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는 친구들 챙기는 마음이 참 따뜻하더라. 그런 사람은 결국 길을 잘 찾아가게 돼. 그 한 문장이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아이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고 믿게 만든 거죠. 이런 말습관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도 힘을 발휘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너무 힘들어 엄마. 난 의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며 무너졌던 큰아들. 그때 선희 어르신이 한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환자 돌볼 때 보여주는 따뜻함 그건 아무리 공부해도 만들 수 없는 거야. 그 마음 가진 사람이 정말 필요한 의사야. 실력이나 성적보다 아이의 사람됨을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 그것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다그치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먼저 말해주는 부모, 그 집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즉, 첫 번째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아이의 장점을 먼저 보는 부모, 그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 자존감을 만든다. 아이를 키우며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자식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했을 때입니다.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하나?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들은 실패를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아이가 단단해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73세 은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은숙 어르신의 세 자녀는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었는데 그 비결을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실패하면 속상함보다 기쁨이 먼저였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패했는데 기쁘다고요? 대부분의 부모가 한숨부터 쉬는 것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은숙 어르신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실패해야 배울 게 보이거든요. 실패해봐야 진짜 힘이 생겨요. 고등학교 때 큰아들이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을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자 아들은 저녁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은숙 어르신이 건넨 말은 의외였습니다. 준호야, 떨어져서 다행이다. 아들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엄마, 왜요? 지금 떨어져 봐야 나중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일로 내가 뭘 배웠는지만 알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관점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야 더 큰 힘을 발휘했다는 점입니다. 30대 중반 큰아들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투자금까지 날리고 빚만 남은 상황.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 엄마 저 망했어요 라고 전화를 했죠. 다른 부모였다면 그래서 내가 하지 말랬잖아. 왜 그런 위험한 걸 했어? 라며 걱정이나 잔소리부터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은숙 어르신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준호야, 잘됐다. 이제야 진짜 사업가가 되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짜릿해졌습니다. 실패를 낙인이 아닌 자격으로 보는 관점. 그 말 한 줄에 아들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다른 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68세 명자 어르신은 딸이 시험을 볼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왜 또 틀렸니? 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어는 참 잘했구나. 문법에서 헷갈렸네. 우리 같이 이유를 찾아볼까? 라고 말하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해 말로 꺼낼 수 있게 도와준 것, 그것이 훗날 딸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성인이 된 뒤 그 딸은 영어 교사가 되었는데 첫 수업에서 여러 번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틀린 설명을 하고 준비한 자료가 날아가기도 했죠. 좌절한 딸이 엄마에게 털어놓자 명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완벽한 선생님은 없어. 실수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선생님이 되는 길이야. 그 말에 딸은 울음을 멈추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때 실수를 인정하고 나니 그 후로 더 좋은 교사가 되었어요. 실패를 키우는 부모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부모 자신이었습니다. 70세 복순 어르신의 아들은 의과대학에 다니며 성적 부진으로 유급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책과 압박 속에서 엄마, 나 의사 그만둘까봐 라고 했을 때 복순 어르신이 한 말은 단단했습니다. 진우야, 쉬웠으면 아무나 했지. 지금 힘든 건 내가 깊이 배우고 있다는 증거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노력을 실패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들은 그 말로 다시 버텼고 지금은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첫 수술 때 작은 실수를 하고 크게 낙담했을 때도 복순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제대로 느껴야 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그 실수는 너를 더 좋은 의사로 만들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스스로 다시 수술방에 설 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다. 많은 집이 실패를 막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잘된 집 부모님들은 실패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해서 개 주었습니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여기서 배울 게 있다. 이 세 문장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문장이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이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언제든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자식이 정말 잘된 집 부모들은 이 말 뒤에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도 길러야 한다. 바로 독립심을 길러주는 부모, 이것이 잘된 집의 세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엄마가 대신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야. 74세 인순 어르신은 네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이들 모두 각자의 삶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비결을 묻자 인순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일부러 제가 못해주는 일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 집은 엄마가 가방도 챙겨주고 숙제도 확인해주고 준비물도 다 챙겨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순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가방은 본인이 싸야 하고 준비물도 본인이 체크해야 해. 엄마는 대신해 줄 수 없단다. 아이는 당연히 처음엔 많이 실수했습니다. 준비물을 빠뜨려 선생님께 혼나고
숙제를 안 해서 부끄러운 일도 겪고요. 하지만 인순 어르신은 그 실수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다음엔 체크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 결과 아이들은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엄마보다 더 꼼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습관이 성인이 된 후에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도와준다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해봐서 그런지 뭐든 스스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 말을 들은 인순 어르신은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그때의 선택이 귀한 결실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정해야 후회가 없다. 67세 점순 어르신의 두 딸은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독립적인 여성입니다. 그 비결을 묻자 점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대신 결정해 주는 건 나중에 너를 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했어요. 큰딸 선영 씨가 고등학교 때 문과이과 사이에서 고민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뭘 선택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넌 이게 맞아 하며 길을 정해 주죠. 하지만 점순 어르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해 주면 내가 후회할 때 그 탓을 엄마에게 돌리게 될 거야. 너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선택해봐. 엄마는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할게. 그 말에 선영 씨는 며칠 동안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선배들을 만나 상담하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결과는요? 지금은 훌륭한 회계사가 되어 힘든 일이 있어도 후회 없이 버틸 수 있었다. 고 말합니다.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지킬 힘도 생긴 것입니다.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72세 옥분 어르신은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둘 다 직장에서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줬어요. 둘째 아들이 중학생 때 친구들과 갈등이 생겨 울면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모였다면 내가 학교에 가서 말해줄까?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올 상황이죠. 하지만 옥분 어르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민아,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봐.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이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옥분 어르신은 상황을 분석해 주되 해결책은 아들이 직접 찾도록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친구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갈등을 스스로 풀었습니다. 그 경험은 성인이 된 후 팀장 역할을 할 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세 집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명확해집니다. 독립심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기다려줄 때 자란다.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 않는 부모. 아이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가로막지 않는 부모.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모.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면 내 자식이 편해지겠지. 하지만 자식들이 정말 잘된 집 부모들을 만나보면 놀랍게도 이분들은 희생보다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녀도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된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엄마도 내 삶이 있어. 75세 영희 어르신은 5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제 꿈을 절대 숨기지 않았어요. 영희 어르신의 오랜 꿈은 서예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잠시 멈췄죠. 그러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자 다시 새벽마다 일어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힘든데도 서예를 해요? 그때 영희 어르신은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엄마다운 삶을 살지. 그 말은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은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각자 자신만의 취미와 목표를 찾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희 어르신은 60대에 개인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자녀들은 전시회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멋있다. 영희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그제야 확신했다고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저도 살게 했어요. 73세 정순 어르신은 간호사였는데 결혼 후에도 일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두 딸을 키우느라 힘들었고 야간 근무 때문에 울며 출근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정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정순이라는 사람으로도 살아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며 큰딸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엄마가 자기 일을 놓지 않는 걸 보면서 저도 결혼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포기하면 그게 오히려 자녀에게 죄책감이 돼요. 자녀가 잘 되는 집 부모들은 결코 자신을 희생의 늪에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니 자녀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죠.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해진다. 70세 말자 어르신의 아들은 의사입니다. 의대 시절 아들도 힘들었지만 말자 어르신도 혼자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말자 어르신은 아들에게 절대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요즘 좋은 거 많아. 친구들이랑 산에도 가고 드라마도 보고 내 삶이 있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 삶을 즐기는 모습이 저에게는 오히려 큰 안정감이었어요. 부모가 행복할수록 자녀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더 힘있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엄마가 불행하면 자식은 마음 편할 수 없다. 68세 순자 어르신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로 미뤄두고 살았죠. 그러다 40대 후반 순자 어르신은 야간 대학교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그러고 50대에 실제로 교사가 되었죠. 이것을 본 딸들은 엄마를 보면서 용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두 딸은 결혼 후에도 자신만의 길을 선택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도 불행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부모들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할 때 자녀는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있다. 부모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자녀도 포기하지 않는다. 부모가 밝고 단단하면 자녀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집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식이 잘된 집 부모들은 이 공통점을 가집니다. 자녀보다 먼저 스스로 행복하려고 노력한다. 돌아보면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착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해줘야, 더 말해줘야, 더 챙겨줘야 얘가 행복하게 살겠지. 하지만 수십 명의 부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또 성인이 된 자녀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많이 해준 부모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면서 현명하게 대해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네 가지 공통점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흘러갑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 아이의 부족함보다 그 안에 있는 강점을 먼저 보아준 부모. 그 한마디는 어릴 때뿐 아니라 성인이 된 지금도 자녀에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느낌을 남깁니다. 이 느낌이 자녀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에게 자녀는 절대 대든 다거나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존중이 자연스럽게 생기니까요. 실패했을 때 함께 무너지지 않는 부모. 실패했다고 야단치거나 걱정하는 대신 괜찮다. 이 경험이 너를 더 크게 만든다. 이렇게 말해준 부모.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을 맛보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부모의 힘이 자녀의 인생을 견고하게 받쳐준 결과입니다. 자녀를 아이처럼 다루지 않는 부모, 성인이 된 자녀에게 여전히 간섭하고 훈계하고 물어보고 모든 걸 알고 싶어 하는 부모는 좋은 의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은 말합니다. 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만 도울게. 이 말은 자녀의 마음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에게 자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더 깊이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산다. 자식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부모를 자녀는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자기 취미를 즐기고 자신만의 목표를 꾸준히 추구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너도 내 삶을 사랑해라. 이 말은 어떤 명언보다 강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는 부담을 내려놓고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는 도와주는 부모가 아니라 존중해주는 부모입니다. 가까이 붙잡는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놓아주는 순간 관계가 깊어집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할 때 자녀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우습게 보게 만드는 건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과한 간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고 제 인생을 존중해 주는 게 제일 고마워요. 자식을 잘 키운 집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네 가지가 그 집의 핵심이었고 앞으로 자녀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게 만드는 평생의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내 자식과 관계가 좋아질까? 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네 가지를 천천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녀의 말투가 달라지고 연락 빈도가 늘어나고 마음의 벽이 낮아지고 당신을 향한 존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따뜻해지고 당신의 관계가 오늘보다 더 가까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지혜를 찾아가겠습니다.